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FM을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FM 디모듈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FM 디모듈레이션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운 방법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한 디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모듈레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 수학적 테크닉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이 디모듈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이 페이즈 락드 룹, PLL이라는 회로를 사용해서 FM 시그널을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PLL은 어떻게 생겼냐면 페이즈 락드 룹 그 되어 있는데 S of T가 FM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S of T가 있으면 있고 룹 필터라는 거가 있고 여기 피드백 돼서 여기 나오는 아웃풋을 뉴티라고 하면 우리는 이 뉴티가 메시지 시그널 M of T와 같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서킷을 쓰면 뉴티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라 해요. 이 서킷을 사용해서. 그래서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서킷,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에다가 VCO를 피드백 시켜서 곱해주고 룹 필터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서킷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즈 락드 룹이라고 말을 해요. PLL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PLL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면 돼요. 그렇죠? 이걸 그리고 아웃풋은 무엇이 나오겠느냐? 아웃풋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S of T에 있는 페이즈를 미분한 값이 나오면 M of T가 되는 거죠. 그쵸? 즉 S of T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은 phi1t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phi1t는 뭐냐면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PLL 회로를 사용하면은 아웃풋으로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이 뉴티 이러한 S of T가 있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박스로 놓아가지고 PLL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 아웃풋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 DT, D, phi1t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서킷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무엇이 됐든 PLL 회로라는 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회로를 우리는 PLL 회로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정말 이렇게 나오느냐를 이제 우리는 이걸 하나씩 이제 조금씩 뜯어보면서 이 PLL 회로 이렇게 네거티브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PLL 회로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할 거라는 거죠. 오늘 수업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S of T가 어떠한 내가 arbitrary한 FM 시그널이 아니라 어떠한 시그널을 여기다 두면은 PLL 아웃풋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둘째치고 PLL 회로를 여러분들이 사와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웃풋 값으로 예상되는 값은 무엇이냐를 이걸로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VCO는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말을 해요.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라고 말을 하는데 이 VCO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 VCO 아웃풋에서 곱해지는 이 값, 여기 VCO의 아웃풋이잖아요. 이 아웃풋 값은 곱해지는 신호와 똑같은 주파수를 일단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이거의 역할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2파이 FCT를 가진 시누소이달 함수를 내놓을 것이고, 그렇죠? 이 VCO의 아웃풋은 그 다음에 얘는 어떠한 페이지를 갖는 그 페이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P2T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P2T라고, 그렇죠? 이러한 그 페이지를 갖는 시누소이달한 함수를 VCO 아웃풋은 내는데 한 가지 조건으로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걸 거냐면은 이 VCO에 대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이 값에 90도 페이지가 리버설된, 즉 여기가 코사인이면 얘는 사인이 되도록 이러한 능력이 있는 VCO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VCO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VCO 아웃풋하고 곱해질 그 신호와 90도 페이지가 리버설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코사인이면 얘가 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면 코사인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프리퀀시는 입력 신호와 인풋 시그널 S of T와 같은 그 프리퀀시 FC를 가지고 있지만 페이지는 P2T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서킷이 VCO다라고 우리가 이런 서킷을 만들 수 있다. RF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특징이 있는 VCO인데 또한 이 VCO의 지금 아웃풋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풋 값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풋과 아웃풋의 이 그 어떠한 저기 뭐죠? 인풋과 아웃풋 간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인풋 값은 뉴티가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지금 뉴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VCO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잖아요. 들어오는 볼티지의 값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들어오는 인풋 값이 뉴티가 볼티지로 우리가 측정이 되어 있는 이 단위가 만약에 볼티지라면 볼티지를 컨트롤드된 오실레이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VCO 안에는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서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파라미터가 되어 있냐면 FC는 보내는 쪽에서 쓰는 캐리어 프리퀀시 이것을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P2T는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진 서킷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VCO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고 삼성에 취직을 해서 또는 LG에 취직을 해서 핸드폰을 만드는 곳에 가서 이런 디모듈레이션 하고 뭐 여러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전화기에 다 이 PLL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PLL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PLL 회로 안에는 VCO와 룹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고, 피드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멀티플라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사람, 이제 RF 하는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면, VCO의 캐리어는 FC로 맞춰줘라. 입력 신호가 FC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 VCO의 입력값과 아웃풋의 이 페이즈 fit2t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 정도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 VCO 서킷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RF 서킷인데, 또는 아날로그 서킷인데, 이 서킷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캐리어 프리퀀시 딱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과 아웃풋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VCO 아웃풋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S of T와 여기를 R of T라고 했죠? R of T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신호를 여기를 E of T라고 한다라면 E of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코사인 사인을 곱하니까 AC, 그 다음에 이 R of T는 여기 sin 2파이 FCT fit2t인데 얘도 어느 정도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AV라고. 그죠? 그래서 AC, AV,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1T, sin 2파이 FCT 플러스 fit2t. 이러한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한 가지 그 책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 멀티플라이를 하면서, 이 멀티플라이도 RF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RF 신호잖아요. 그 아주 주파수가 높은 캐리어 프리퀀시 FC에서 그 작동하는 RF 신호고, 얘도 RF 신호잖아요. 그렇죠? RF 신호끼리 서로 곱셈기를 만드는 이 곱셈기의 서킷. 이 서킷도 그래서 RF 서킷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F 서킷의 멀티플라이어를 만드는 것은 베이스밴드, 여러분들이 디지털 서킷에서 멀티플라이어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킷 디자인하는 거. 또한 아날로그 서킷. 예를 들어 그 프리퀀시가 아주 저주파 대역인 데에서 만드는 그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배웠던 전기회로에서 나온 서킷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즉 그 초고주파 이론에서 그 이론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서킷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RF 서킷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인이 있고, 또 노이즈 피겨라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뭐냐면은 RF 서킷을 무조건 통과하면 개인이 생기게 되고, 그 개인이 플러스, 그러니까 개인이 3이다 그러면 3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개인 그 들어오는 신호보다 더 작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가 RF 서킷이고, 또 하나 노이즈 피겨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한 노이즈 서킷에서 저 멀티플라이어가 일종의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서 책에서는 그 값을 뭐라고 했냐면은 KM이라고 말을 했어요. KM.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을 함으로써 생기는 개인을 KM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사인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A 플러스 B, 사인 A 마이너스 B. 그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텀이 나올 거예요. 그쵸? 두 개의 텀이 나오는데 하나는 KM, AC, AV, 하나는 sin 해갖고 4파이 FCT 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고, 하나는 2파이 FCT, 2파이 FCT 캔슬 돼서 sin P1T 마이너스 P2T 이런 텀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런 텀이 하나 나올 텐데, 이 룹 필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 PLL 회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룹 필터를 지났을 때 신호는 이 하이 프리퀀시 텀은 없어지고 요것만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E of T를 우리가 아예 이제 여기 다 우리가 작동하는 신호는 다 하이 프리퀀시 텀, 그러니까 2FC가 있는 텀들은 우리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신호는 아예 없는 것처럼 앞으로 간주를 하고 이 회로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 of T를 K, M, AC, AV, sin, P1T, 마이너스 P2T.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 KM을 그냥 또 다른 KM이라고 우리가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KM이라고.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어 앞에 있는 신호를 E of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PLL 회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회로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얘 P1T와 P2T를 같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진 서킷이에요. 이 PLL 회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냐면은, 이 PLL 회로를 돌려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내고 싶냐면은, 얘를 돌리면은 이 P2T가 점점 P1T가 같아지도록 계속 따라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가 언제 나왔냐면, 코이런트 디모듈레이션 할 때, DSB SC에서 코이런트 디모듈레이션 할 때 코스타스 리시버에서 VCO가 처음 나왔어요. 그쵸? VCO가 나오고 그 앞에 디퍼렌시에이터가 있어서 한쪽에는 코사인 피, 사인 피에서 걔네들을 나눠준 거가 인풋 값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VCO에 들어오면 얘가 맞춰준다. 그 이야기가 이 VCO 회로는 결과적으로 P1T와 P2T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걸 계속 돌리면 P1T하고 P2T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PLL 회로를 돌리면 P1T하고 P2T하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바라건대 같아질 때까지 우리는 이 PLL 회로가 같아지기를 되게 희망하면서 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1T하고 P2T가 이렇게 딱 같아졌다. 이런 상태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페이즈 락트 룹, 이 회로가 is in 뭐라고 했냐면은 is in phase lock 이라고 말을 해요. 즉, 이 PL 회로가 페이즈 락 되었다라는 소리는 P1T하고 P2T가 같아질 경우를 우리는 페이즈 락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hi1t하고 phi2t가 아주 가까워졌지만 서로 같지는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거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near phase lock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경우를 the PLL이 in near phase lock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hase lock과 near phase lock에 대한 그 정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PLL 회로가 near phase lock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near phase lock. 자, 이 회로가, 저 PLL 회로가 near phase lock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가정을 하면 phi1t하고 phi2t 차이가 아주 작다라는 소리잖아요. 작다라는 소리죠. 이 값을 우리가 페이즈의 에러라고 말을 한다면, phi E of t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에서 아웃풋 값 E of t는 sin phi1t 마이너스 phi2t인데, sin phi1t 마이너스 phi2t는 sin phi E of sub E of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phi ET가 아주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approximately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값은 뭐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phi1t 마이너스 phi2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 이 E of t는 어떻게 쓸 거냐면 E of t는 km ac AV 그 다음에 phi1 마이너스 phi2 그거를 우리가 phi E of t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신호가 룹 필터를 통과한 신호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 하이 프리퀀시 텀 다 없앴으니까. 그쵸? 이 신호가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뉴티가 돼서 이게 또 이 VCO, 아까 뭐라고 했냐면 VCO의 이 phi2t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냐면 2pi k nu 그 다음에 nu tau, d tau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 관계를 지금 이렇게 나온 막 여기저기 하면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S of t, 그다음에 VCO의 아웃풋 R of t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가 코사인이면 사인, 즉 90도 페이지 리버설이 돼 있고 얘하고 똑같은 캐리어를 가진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 하면서 다만 페이지는 얘가 phi1t면 phi2t 다르고 이 phi2t는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면 VCO의 인풋을 이렇게 인티그레이션해서 나오는 서킷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PLL의 회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피드백을 계속 돌리면 phi1t와 phi2t를 같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로인데 아직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안 보였어요. 정말 그런지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죠? 돌리면 phi1t와 phi2t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곱해서 룹 필터를 통과한 이 E of T 시그널 중에서 하이 프리퀀시 텀을 제외하고 로우 프리퀀시에 있는 그 시그널만 뽑아낸다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PLL 회로의 성격상 phi1t와 phi2t 차이가 아주 작아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름 불러서 한번 정리한다고 시켜볼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파라미터를 정의를 할게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K0 KV phi ET
앞에 부분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K0의 정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K0는 이거 다 적으면 되는 거죠. KM, AC, AV, 그 다음에 요거 KV. 요거를 다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K0는 뭔지를 한번 보세요. KM, AC, AV, KV. 이거를 보면은 이 PLL 회로에서 나오는 앰플리튜드 부분을 다 적은 거예요. AV. 여기 AV 있죠? 여기 AC 있죠? 멀티플라이에서 곱해지는 게인, KM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곱해지는 KV, 게인이 있죠? 이 게인들을 다 곱해 놓은 거를 K0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K0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룹 게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 루프죠?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인데 룹 게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룹 게인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머릿속에다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울게요. 이 PLL 회로를. 그러면 저 어프락시메이션을 써가지고 나온 아까 그 어프락시메이션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PLL 회로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S of T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되고 하고 아웃풋이 뉴 T로 나오고, 그렇죠? 피드백 돼서 그렇게 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썼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1T P2T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지? 파이 KV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가 P1-P2가 되는데 P1-P2에다가 룹 게인 K0, KV 요게 거쳐가고 여기에 룹 필터가 있어서 솔직히 이 룹 필터는 이제 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렇죠? 룹 필터는 이미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텀을 다 제외했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 없고 그냥 일자로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그려놨어요. 이렇게 쓰더라도 아까하고 똑같은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까는 뭐였냐면은 S of T가 있으면은 요런 서큐트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E of T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 값이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E of T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보고 싶냐면 뉴티가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데 저렇게 그 결과로 다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렸더니 이퀴밸런틀리하게 아까 요 회로하고 이퀴밸런트하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그려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피드백이 된 건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PLL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보면은 똑같이 이런 꼴이에요. 이 베타가 그냥 내가 숫자로 베타로 써놨지만 어떤 트랜스포 펑션을 갖는 베타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거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거죠. 이 베타. 그래서 네모 박스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곱하기를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입력값을 x of t, y of t 라고 말을 해보면 x of t와 y of t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면 x of 이 값은 뭐냐면 베타 y of t. 그래서 이 점에서의 값을 보면은 x of t 마이너스 베타 y of t에다가 뮤를 곱한 거가 y of t가 되는 거죠. 그쵸? x of t 마이너스 베타 y of t 곱하기 뮤는 y of t가 되는 거죠. 그쵸? 이 피드백 시스템을 보면 이거를 전체를 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 of f 마이너스 베타 y of f 이건 편의상 이 베타를 그냥 상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면 여기가 컨볼루션이 돼야 되지만 그냥 컨스턴트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뮤는 y of f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뮤 x of f 플러스 이거는 1 플러스 뮤 베타 y of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인풋 값에 대한 아웃풋의 리스판스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1 플러스 뮤 베타 분의 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은 이러한 트랜스포 펑션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있어서 뮤 베타 값이 이 1보다 훨씬 크다 라고 한다라면 얘는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냐면 1 플러스 뮤 베타 대신에 그냥 뮤 베타를 쓰고 그쵸? 예를 들어 얘가 1000이라고 하면 1000을 쓰든지 1002를 쓰든지 차이가 아주 미비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값 뮤를 그대로 쓰면은 얘는 1 오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있어서 뮤 베타 값을 크게 하면은 이런 특징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 of 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f 베타 또는 베타 인버스 x of f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은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도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얘는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나타내면 J2파이 F 분의 1이 될 거예요. 미분한 거는 J2파이 F가 되잖아요. 그쵸? 적분한 거를 해보면 1 오브 J2파이 F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나타낸다면 1 오브 J2파이 F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룹 게인 전체 여기서는 뮤라고 포함했지만은 룹 게인은 전체를 합쳐보면은 이 K0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K0 값을 뮤 베타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K0 값을 크게 한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K0를 크게 한다면 저 피드백 시스템에서 뮤 베타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0를 크게 한다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딱 요
값하고 요거의 인버스 값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죠. 인풋 값은. 그쵸? 그래서 이 이론대로만 그대로 따른다라면은 이 이론대로만 그대로 따른다라면은 어떻게 되냐면 뮤 F가 지금 YF가 되는 거죠. 뮤 F는 베타 인버스, 그러니까 J2파이 F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of F는 phi1 of F, 즉 phi1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죠. 입력값이 X of F 대신에 저기 phi1t가 지금 입력값이기 때문에 저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J2파이 F에다가 이것을 곱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한다라고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K0를 아주 큰 값으로 한다라면 phi et를 0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이 저거가 같아지는데, 왜냐면 여기를 보면 뉴t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phi2t는 2파이 k 뉴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VCO의 특징이죠. 그렇죠? 이거를 역으로 다시 써보면 뉴t는 2파이 k v분의 1,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것,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이 여기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K0가 크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 티오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흘러가는, 이쪽 앞에서 흘러가는, 즉 오픈룹,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픈룹으로 했었을 때와 이 클로스드 룹 밑에 있는 피드백 패스를 봤을 때 뉴티는 똑같은 뉴티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K0가 large가 되고 그 소리는 바로 이 에러 값이 제로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요 값하고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티는 이 phi1t를 미분한 값이면은 아까 메시지 시그널하고 프로포셔널한 앞에 컨스턴트한 밸류가 있지만 메시지 시그널을 리커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가 PLL 회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룹 필터를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죠. 로우 패스 필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룹 필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은 조금 더 좋은 이 phi1t와 phi2t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서킷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컨트롤 시어리, 그 제어 이론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어쨌든 간에 나는 룹 필터가 그냥 퍼스트 오더 그 로우 패스 필터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도는 조금 그 증가하지만은 이 피드백 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빨리 phi1t와 phi2t를 갖게끔 만들어준다. 뭐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갖고 뭐 rising time, 얼마나 빨리 phi2t가 phi1t를 따라가느냐, 뭐 그러한 것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phi1t와 phi2t의 그 에러, phi2t 그거를 리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리플 값을 얼만큼 작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룹 필터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여기서 논외로하고 이 PLL 구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FM을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FM의 마지막 부분으로 FM 스테레오 멀티플렉싱이라는 이그젬플을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은, FM 스테레오는, 여러분들 다 뭐, 라디오가 있으면은 다 FM 스테레오로 들리잖아요. 그죠? 스피커가 두 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어폰도 아마 그 스테레오 이어폰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어폰이 두 개씩 두 짝씩 나오잖아요. 왼쪽 귀, 오른쪽 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왼쪽 귀에 들리는 소리하고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렇죠?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신호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호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이 나온다라면은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그 뭐 북소리 하면 뭐는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 귀로 오도록 보내고 또 다른 그 악기들은 또 왼쪽으로 보내게 해서 현장감 느끼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피커를 두 개를 이제 공간적으로 떨어져 놓으면은 레프트, 라이트 그렇게 오는 신호를 나오면 마치 공간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 채널을 그 스테레오가 아니라 요즘 뭐 5 채널, 7 채널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신호들처럼 해갖고 하는데 그 스피커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를 다 분산해서 놓아야 된다. 뭐 5 채널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여기에 나오는 이그젬플은 책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FM 스테레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하는 그 모든 신호들은 그 스테레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FM 모노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시그널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이 모노한 그 리시버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겠죠? 꼭 스테레오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모노인 사람은 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중에서 하나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음량감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컴패터블한 어떠한 그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해지는데, 뭐가 곱해지냐면은 여기다가 프리퀀시를 2배해서 프리퀀시 더블러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프리퀀시 더블러, 어떤 거에 프리퀀시를 더블 시키냐면 여기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은 코사인 2파이 FC라고 책에서는 했고 나도 그대로 썼지만은 FC라고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레오 자를 붙여가지고 CS라고 할게요. T 이렇게 하고 이 FCS는 19kHz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곱해지고 여기서 K만큼 얘를 멀티플리케이션 시켜서 얘를 다 서메이션을 시킨다 이거죠? 이렇게 혼자 그냥 하고 있죠. 자, 내가 그린 건 뭐냐면 그 MLT 우리가 받는 신호 중에서 왼쪽 귀로 오는 FM 시그널 MRT
오른쪽 귀로 오는 시그널. 서로 다른 시그널이에요. 그쵸? 서로 다른 시그널이지만 그 두 개는 한 군데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MLT와 MRT가 뭘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MLT, MRT가 있는데 이러한 약간의 과정을 거쳐요. 그 왼쪽 신호와 오른쪽 신호를 서로 더해주고, 그쵸? 여기서는 뭐냐면은 왼쪽 신호에서 오른쪽 신호를 빼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면은 LT 플러스 MRT가 될 테고, 이 점에서는 MLT 마이너스 MRT가 될 거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S of T 뭐 이러한 거를, 그러니까 캐리어가 된 거를 여기를 2배 하니까 얘는 어떤 거가 되냐면 코사인 4파이 FCST, 요거를 얘한테만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는데, 더해주는 거가 이렇게 더한 것 더하기, 이렇게 더한 것 더하기, 얘다가 하나 더 더했어요. 뭘 더했냐면은 코사인 2파이 요 FCST 에다가 K를 곱해서 3개의 신호를 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신호가 메시지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 메시지 시그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MLT, 제일 위에서 나오는 MRT,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나오는 MLT 마이너스 MRT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올라오는 K 코사인 2파이 FCT CST, 여기가 4지, 4 파이 FCS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어쨌든 간에 저렇게 뭘 하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FM 스테레오 그 신호를 저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M of T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FM 모듈레이션을 시켜서 트랜스밋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을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 of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우리가 계속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FC는 얼마가 될 거냐면 88MHz에서 108MHz 사이에 있는 캐리어를 채널에 따라서 다른 값을 쓰겠죠. 이 FC는. 그렇죠? 88메가에서 108MHz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쓰이는 이 캐리어처럼 보이는 이 FCS 값은 19kHz이기 때문에 한참 밑에 있어요. 거의 베이스밴드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베이스밴드 가까이에 있는 시그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신호가 K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는 왜 이것을 아무튼 여기까지는 ML과 ML-MR 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렇죠? 근데 이 K 코사인 2파이 FCST는 여기다가 더해갖고 얘를 따로 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왜일까? 그 왜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것을 왜 곱했을까? 자, 이거를 주파수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MLT 더하기 MRT라고 하지만 얘도 베이스밴드에 있고 얘도 베이스밴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려보면은 얘가 만약에 베이스밴드에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해도 똑같이 베이스밴드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더해진 신호가 어떻게 그럴까?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뺀 것도 베이스밴드에 있을 텐데 4파이 FCS니까 38kHz에서 이 뺀 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한 형태, 이거는 좀 다르겠죠? 그 형태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 뺀 거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있단 말이죠? K 코사인 2파이 FCST. 얘는 어디에 나올 거냐면 여기 19kHz에 이렇게 임펄스로 하나 나올 거예요. 요런 거가 메시지 시그널 지금 M of T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으로 메시지 시그널인 것처럼 저렇게 되어서 보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낼 건데, 그래서 S of T를 받으면은 나는 리시버에서는 FM 디모듈레이션을 할 거예요. FM 디모듈레이션. 예를 들어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디모듈레이션이 됐던 PLL을 이용한 디모듈레이션이 됐던 이거를 쓰면 아웃풋 값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M of T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 of T가 나오는데 이 M of T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호에서 ML과 MR을 서로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분리를 어떻게 시킬까? 한번 서킷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베이스밴드 로우 패스 필터가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베이스밴드 베이스밴드 패스, 저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밴드 패스 필터. centered at 38kHz.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밴드 패스 필터 centered at 19kHz. 이렇게 쓴다라면 이렇게 써서 이 FM 디모듈레이션의 아웃풋에 있는 M of T 다음에 이러한 곳을 통과를 시킨다라면 베이스밴드 로우패스 필터라는 거는 아까 요렇게 된 것 중에서 여기 베이스밴드의 로우패스 필터, 즉 얘만 걸러낼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신호는 어떤 신호가 될 거냐면은 MLT 플러스 MRT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걸 보면 밴드 패스 필터인데 19kHz에 딱 그것만 뽑아내는, 그래서 얘만 뽑아내는 신호를 해보면은, 얘만 딱 뽑아내면은 여기 아웃풋은 뭐만 나오겠어요? 뭐만 나오냐면 K 코사인 2파이 FCT가 나오겠죠? 그쵸? 저것만 빼내니까 다른 건 다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시키고, 그쵸?
이것만 나올 텐데 여기다가 아까 썼던 것처럼 프리퀀시 더블러 라는 거를 회로를 해보면 프리퀀시 더블러의 아웃풋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4파이 FCT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프리퀀시만 더블시키는, 물론 더블시키는 거 여기 보면 프리퀀시 더블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프리퀀시 더블러를, 회로를. 그렇죠. 얘를 제곱시키면 되죠.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가 돼서 그 패스밴드를 걸면은 그 4파이 FCT 그 털만 우리가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코사인 4파이 FCT가 나오면 여기가 코사인 4파이 FCT가 나오면 얘하고 곱해줘서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키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지금 MLT-MRT에다가 코사인 4파이 FCT를 곱한 거가 있는데 코사인 4파이 FCT, FCS 아까 S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CS 이걸 곱해서 해보면은 코사인 제곱 4파이 FCT가 나오는 거죠. 그쵸? 코사인 제곱 4파이 FCT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8파이 FCST. 근데 그 중에서 로우 패스 필터만 쓰니까 여기에 뭐가 나올 거냐면 MLT 마이너스 MRT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쭉 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뭐가 나오나요? 2의 MLT가 나오죠. 그렇죠? 얘를 더해주고 얘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가 FM 스테레오를 모듈레이션하고 디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이다. 이걸 보면은 FM 모듈레이션 전에 메시지 시그널을 더블 사이드 밴드로 마치 모듈레이션 한 거하고 똑같아요.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또는 AM 방식으로 FM 안에 메시지 시그널을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레프트 시그널, 라이트 시그널 얘를 약간 믹스처한 서로 다른 시그널 MLT 플러스 MRT, MLT 마이너스 MRT 두 가지 서로 다른 신호로 만든 거는 이러한 쉬운 매트릭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K 코사인 2파이 FCST는 왜 썼느냐? 그 안에 어떠한 주파수를 썼는지 얘를 보고 그냥 오실레이터를 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발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아무 메시지 시그널 없이 하나의 톤만 그 메시지 시그널에 덧붙여서 보내는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파일럿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해요. 파일럿 시그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SB 그때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 생겨서 페이즈 에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몰입해서 한 학기 동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도 이러한 파일럿 시그널을 덧붙여서 보내면 거기서 생기는 페이즈 에러나 얘의 페이즈 에러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더해져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 장비들, 모든 통신 장비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표준 시스템의 거의 한 90% 이상은 이 파일럿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일럿 시그널은 하나의 싱글톤을 보내고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페이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캐리어 프리퀀시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모두 얘를 통해서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디지털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또 약간 변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우리가 4장까지 했나요? FM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 아날로그로 통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통신 이 정도만 알면 어디 가서 뭐 거의 다 커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통신이에요. 디지털 통신이 있는데 디지털 통신으로 가기 전 과정,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모듈레이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챕터 우리가 5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거냐면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를 먼저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GO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얘에다가 Sample and Hold 라는 서킷을 두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아웃풋 값이 뭐가 나오냐면 비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샘플 앤 홀드는 무엇이고 퀀타이제이션은 뭔지 이제 그걸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GOT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면 샘플 앤 홀드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하고 이 점을 홀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샘플 앤 홀드를 지나온 이 아웃풋 시그널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가운데는 다 없어지는 이 샘플 하지 않은 곳들은 다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시그널 형태가 돼요. 이러한 형태.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시그널이 되는데 시그널이 되는데 얘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저렇게 비트가 나온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퀀타이제이션은 뭐냐? 이 점에 있는 값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게 아날로그 값이겠어요? 아니면은 디지털 값이겠어요? 아날로그가 한 90%고 디지털이 한 10% 답을 한 것 같은데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그널을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었고 이런 시그널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디지털 시그널이 아니에요. 디지털 시그널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디스크리트 타임에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보면 그 플로팅 포인트, 픽스드 포인트로 표현할 수가 없고 뭐 1.0100 하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퀀타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8레벨 퀀타이제이션을 시킨다. 그러면 비트가 3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000, 001 해갖고 11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는 000,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는 001, 0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의 레벨이 예를 들어 여기 0부터 한 32까지 이 레벨이 0에서 이 최고점을 봤더니 32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8레벨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냐면 0과 4 사이에 있는 것은 000, 4에서 8에 있는 거는 001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얘네들을 하나의 서킷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ADC. 그렇죠? 이 ADC는 김철우 교수님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샘플하고 홀드하고 하느냐,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이 과정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여기를 TS, 2TS, 3TS, 4TS, 5TS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은 이 TS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샘플링 피리어드. 그 다음에 FS는 one of TS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샘플링 레이트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TS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샘플을 하는 거죠. 그렇죠? TS를 아주 빠르게 한다라면 거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비슷해지겠죠. 하지만은 프로세싱 타임이 되게 버거울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면 비트 수도 더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거워지고 이걸 느리게 하면은 좋겠지만 느리게 하면은 나쁜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비트가 나오면은 얘를 역으로 해갖고 원래 G of T로 만들 일을 또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소리로 들으려면 예를 들어 디지털 신호, 여러분들이 전화기로 쓰는 디지털 신호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막 바꾼 다음에 이 샘플 앤 홀드 퀀타이제이션을 거치고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바이너리 비트로 구성된 메시지 시그널을 가지고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서 전송을 하게 돼요. 그게 디지털 통신인데 그래서 받는 쪽에서 또 똑같이 해야 돼요. 그거를 다시 아날로그로 온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로 바꾼 거를 막 처리해가지고 다시 내 귀에 들을 때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 이것을 띄엄띄엄 하게 된다라면은 원래 신호대로 복원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이 사이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샘플링 티오렘인데 아주 중요한 티오렘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티오렘이에요. 그러니까 통신뿐만 신호 처리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해로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되고, 그렇죠? 뭐냐면은 TS, 이 샘플링 피리어드, 또는 이 샘플링 레이트를 얼마나 빨리 해야지 원 시그널로 복원을 시킬 수 있을까? 정말 똑같이 복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에 대한 퀘스천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복원시킬 건데,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 그 사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건데, 그 어떻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하는 티오렘이 샘플링 티오렘이다라는 거예요.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책에는 그냥 샘플링 티오렘이라고 말했지만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